감도 감 나름이고 사람도 사람 나름이라고 그러지. 누가 뭐 떨어지라고 했나 감나무가? 지가 떨어지는 거 어떡해야. 정신 곤양들 잘 드셨는가? 네. 아까 우리 정 대표한테 법문 잘 많이 배웠어? 네. 재밌던가? 네. 오늘 또 그 법문을 많이 듣고 배워야 돼요. 네. 이게 소중한 법문이니까 잘 듣고 배우셔야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듣고 배우셔야 돼요. 네. 한영훈 책임담이 내가 이제 풀이를 내가 했어요. 알았어요? 네. 풀이를 내가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문으로 직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읽으면은 그냥 재밌기는 한데 뜻을 확실하게 잘 몰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듣고 배우셔야 돼요. 에? 군자지 14 청청 100 불가사인 부지하고 군자지 재화 옥군 주장 불가사인이지라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군자란 게 뭔지 아세요? 군자. 그렇지. 군자는 어진 사람을 군자라고 그래요. 그냥 막 뒤어먹은 사람들 말도 함부로 하고 부처님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위에 어른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불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꽃도 잘 봐요. 꽃도 아주 성품이 좋고 아름다운 꽃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렇게 딱 앉아있죠. 네. 근데 성품도 안 좋고 볼품도 안 좋고 꽃 중에서도 배움이 부족하고 아주 꽃추기도 못 들어가는 꽃들 있잖아. 이런 꽃은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 올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화사 성전에 왔다는 자체는 이 아름다운 꽃처럼 성품이 좋고 군자들만 왔다 그 얘기야. 감사합니다. 군자의 마음은 청명한 하늘과 밝은 해처럼 누구나 다 헤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군자라는 건요, 마음이 꼬름하고 구름이 껴있는 마음은 그건 군자가 아니요. 알았어요? 네. 사람도 사람 나름이야. 여러분들 인생을 오래 살아봤으니 알잖아. 그러면은 용화사에 와서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말을 풀이해서 해줘도 머리가 쏙 들어가지. 네. 처음 들은 사람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공사상이나 연기법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천년 만에 배워 다 못 배워. 그러니까 부처가 단연생이 뭐야? 이걸 단연생이라고 그래요. 한번 얼른 왔다 사라지는 걸 단연생이잖아요. 끊어질 단자 빨리 끊어져 간다 그 얘기야.
단연생은 군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지. 이 공사상이 되고 깨우침을 가지려면은 얼마만한 깨우침을 가져야 되겠어. 생각해봐요. 소중한 깨우침을 일러주고 인간이 다시 세상에 올 수 있는 새 생명을 넣어주는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지? 근데 그런 걸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그건 사람 치료도 안 들어가고 짐승맛도 못해요. 짐승. 알았어요? 군자의 재능은 마치 보석을 다스리듯이 누구나 그 능력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군자가 쌍놈의 짓거리를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군자는 군자답게 처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이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 양반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품 팔아먹은 걸 하면은 양반을 못해요. 그러니까 굶어도 남의 집에 가서 돈 받고 일해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양반이라.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과학책 보면 나오잖아. 역사책 보면은. 그러니까 영국도 가보면은 귀족이 사는 데가 있고 귀족만 다니는 길이 있어요. 영국에 가면. 귀족이 양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은 평등하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양반 쌍놈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도 좀 글게나 있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요, 그걸 따져요, 지금도. 에? 성씨가 뭐 이상한 성씨를 가지고 있는 성씨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얼굴이 헌출해도 안 좋게 봐요. 에이, 뭐 쌍놈이구만. 쌍놈 집안이지. 아니, 첩보도 없잖아, 그거.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촉보라는 것은 자기 조상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만들어내는 게 촉보야. 나는 어느의 시족이다. 나는 어느 시족이다.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게 촉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미륵부처의 촉보가 돼야 된다. 그 뜻이요. 알았죠? 군자의 마음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저 맑은 하늘과 밝은 해처럼 투명해야 합니다. 군자가 술이나 먹고 그냥 개글개글하고 다니고 그냥 에? 이렇게 그냥 개차방으로 다니면은 그거 군자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신하기가 어려운 거요. 그러니까 다 촉보가 있어. 촉보가. 알았어요? 만약 티끌만 치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는 군자가 아니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새 댓글을 보면요, 용화사 댓글을 보면은 참 가관이야. 내가 그걸 안 볼라다도 한 번씩 보면은 그래도 석가모니는 군자잖아요. 그렇죠? 석가모니는 군자이기 때문에 많은 인간들이 존중을 하고 석가모니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아주 훌륭한 군자인데 왜 군자한테 머리 깎고 군자의 자식이 되었다, 군자의 제자가 되었다 하고 머리 깎고 들어가는 스님들이 그 댓글 쓴 데 보면은 참 남사 싫어서 보지를 못해요. 응? 그런 자리를 다니는 그 불자들이 그 왜 밥을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인데
석가모니를 한테 제자가 되었다고 머리 까고 들어가는 스님이 완전히 이 영화사 댓글 쓴 데 보면은 창피 싫어서 그 글을 못 봐요. 예? 그게 무슨 스님이고 군자가 되었어. 예? 그러면 안 되죠? 진정한 군자는 자신에게 조차 숨김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하나 시리시라고 얻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예?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군자가 아니요, 쌍놈이지. 알았어요? 그럼 안 된다 이거야. 사람이 많이 배운 건 하나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알았어요? 그 배운 놈만큼 사람이 어진 사람이 돼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못된 종자라고 그랬지? 못된 종자라 이거야. 그래서 아무나 인간이 어진 사람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또한 공명정대해 청전백일처럼 자신의 행적이 모두 드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히 알도록 일하고 개인적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 안 해도 다 알게 돼 있다 그 얘기야. 또한 군자는 자신의 재능과 식견 알죠? 자기가 얼마만큼 배움이 있고 어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라.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 쓸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스스로 판단해 경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군자가 딱 보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군자다. 딱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여러분들 아가씨 때 선 보러 가잖아요. 총각이 성질이 좀 못돼서도 아가씨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냥 눈도 그냥 눈웃음 치면서 이러지. 이것이 어떻게다가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면은 여기 이제 본성이 드러나. 그래가지고 공항에 있는 사람이 공항에서 근무한 사람이 여기로 왔는데 그러더라고. 신혼여행 가가지고요 둘이 손잡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따로따로 각각 돌아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신혼여행 가서는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지. 알았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가씨다, 미혼이다, 그러면은 총각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 내가 그동안에 많이 일러주었어. 깨우침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 어진 사람? 또 이봐요. 사람이 인간은 색이 들어있는 동물이요. 색이 들어있다는 건 뭔 뜻인 줄 알아요? 옛날에 속담이 있어요. 어질병이 지랄병 된다고. 사람이 선보는 날하고 결혼해서 주는 날까지 사는 날하고 똑같아야 돼. 그걸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지? 네가 까먹었어?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맞지? 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되는 사람이 만나면은 절대적으로 이혼을 안 해. 생각해봐요. 날아갈수록 더 어진 사람이 되고 더 좋지?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새도 두들길수록 새가 단단하고 좋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네. 사람도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은
더 어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나이가 무슨 늙어갈수록 자꾸 사람이 이상하게 나쁘게 변하면은 그건 많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조금 후회 있는 사람도 있지 그 중에. 그래야만 모든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그 위에 허름한 옷을 입는다라는 그 의금상경, 오드자 의금상경 옷이란 말이요. 의금상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알았어요? 금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금이 그대로 금이 있는 거야. 알았어요? 겉모습이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군자는 결국 군자라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옷을 허름하게 입었어도 사람이 군자는 처신한 게 다르다 그 얘기야. 그 말이요 이게. 옷만 그냥 해복그러고 막 입고 그냥 쓱 댕긴다고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속 다르고 겉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군자 나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환생도 마찬가지요.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가려면은 군자가 돼야 돼요. 그 쌍놈의 짓거리 한 사람 환생되면 뭐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생각해봐. 이쪽은 입이 아주 붙어버렸네. 내 말이 맞아 틀려? 사람 못된 건 다시 오면 안 돼요. 한 번 먹으면 뭐라고? 변하지 말라. 한 번 먹으면 변하지 말라. 그렇죠? 마음은 공사상이요. 생각은 중생이라도 마음은 공사상이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가 안다고 그래도 속을 튀다 보면은 뱃속에 똥만 차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군자의 참모습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소인배는 단지 눈앞에 이익이 눈이 멀거나 남에게 주목받기 위해 온갖 감언사를 늘어놓으나 결국엔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소인배의 차이다 그랬어. 소인배는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알겠지? 그건 인간이 아니요. 그래서 잘 들어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올 수가 있다. 이건 여기에서 이제 걸러지는 거야.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살기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감나무를 보면은 땡감이 많이 떨어지죠. 땡감이 왜 떨어지겠어요? 제구실을 못 오고 있어요. 땡과 감이. 왜 다른 건 그러면 가을까지 매달렸는데 왜 저는 왜 떨어져?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감도 감 나름이고 사람도 사람 나름이라고 그러지. 누가 뭐 떨어지라고 했나 감나무가? 지가 떨어지는 거 어떡해야? 그 떨어질 때 아이고 감나무님 내 조상님 참 죄송합니다. 가을까지 생명을 유지를 못하고 떨어지니 참 죄송하다고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땡감은 참 감나무한테는 참 효자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비웃고 아이고 짐이 거지들 밥 사주면 자꾸 거지에 늘어난다. 그게 사람이야? 그 사람도 아니죠?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참 많은 걸 쏟고 살았지? 많이 살았어. 쏟았을 거야, 아마.
언니 육례생해 국회 의지 수조희도 하고 폐후 흑반성고하야 고불심정 절막광수하야 문주수수하야 이렇게 이제 내가 기구를 달았어.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은혜를 베풀다가 도리어 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마음이 흡족할 때 빨리 돌아가라. 사람이 옆에서 돈 좀 꿔주시오. 나 참 이번에 한 번만 나를 꿔주면은 내가 그냥 성공하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그냥 은혜를 잊지 않고 참 내가 그냥 감사하게 내가 생각했다가 돈을 꿔달라고 졸르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요, 그게. 이런 생물의 이런 모든 만물은 남한테 꼬달아 소리 한 사람이 한 것이 없어, 만물은. 알아요? 네. 세상의 만물은 돈을 좀 구워달라. 밥을 좀 구워달라. 네. 물을 좀 구워달라. 물을 원래 달라는 것도 원래 구워달라는 거요. 네? 그러면 모든 만물이 다 자기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다 떠나는데 사람만이 구워달라고 그러고 빌려달라고 그러고 버텨달라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 구워가서 잘 돼도 돈 잘 안 갚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아시오? 그렇죠? 네. 안 갚아. 갚질 않아요. 그 사람이 왜 안 갚느냐? 욕심이 앞에가 있으니까 욕심이 앞에가 있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피가 달아지게 그냥 손발에 달아지도록 아깝게 모아놓은 돈인데 그 꿔줄 때는 어떻게 이걸 가져가서 네가 성공을 해라. 돈 벌어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 꿔줬는데 이 도둑놈의 심보가 있어가지고 꿔올 때는 입이 해벌레 가지고 꿔갔다가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데 갚으려니까 이제 아까운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알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여기? 아니,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어. 부처를 속이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뭐 아예 그냥 버리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실패 후에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그 일에서는 손을 절대로 놓지 마라. 그건 왜 그러냐? 알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죠? 내가 하던 일을 가지고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 경험이 있지요? 거기에서 더 사람이 머리를 써서 더 노력을 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요. 다른 걸 또 손을 대면은 또 새로 새 제비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정도로 마음이 간사하다 그 얘기야. 이거 하면 돈 벌까? 저거 하면 돈 벌까?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에? 하다가 잘 안 되면 마누라보고 가서 돈 구하라고 그러고 누구 아무개 집에 돈 좀 있는 것 같아. 가 좀 빌려와. 해서 하고. 자기가 뭐 몇 개 놨나? 빌리러 가게? 그렇죠? 네. 나는
살면서 남한테 돈 꿔다 이렇게 써본 일이 없어요. 꿔달라고 그래. 없으면 많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죽어버려. 그냥 굶어서 없으면.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제 돈이 없고 이제 밥을 못 먹는데 뭐들라고 꿔달라고 그래.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종교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불법을 못 피고 자꾸 오그라들고 절에 사람이 없고 초하는 날 사람 2명, 3명, 1명씩 와서 앉아있으면은 그 바라버려야지. 절까지 가면 뭐해.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게요. 문제. 왜 그러냐? 세월이 뭐야? 세월이 가면은 다 알게 돼 있어. 댕겨보니까 아이고 개뿔이 나지. 그런 일도 없고 까짓 거 가면 뭐해. 까짓 거. 그래, 안 그래요? 단박에 깨워진 사람이 있고 세월이 가면서 깨워진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이거 단박에 오는 사람은 참 머리가 천재다. 천재. 남이 데리고 와서도 한번 들어보고 야 이게 진리다. 그러면 그 사람 머리는 천재라니까. 아니 내가 거짓말 같아? 한 사람에게 계속 도움을 주거나 받은 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계속 성장하려면 도움을 주었던 내가 흡족해지면은 그 길로 바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도움은 나중에 해로 돌아올 수가 있고 일순간 도움을 끊으면은 둘의 관계가 급속하게 나빠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꿔줘놓고도 자꾸 언제 줘? 아이 빨리 갚아. 나 지금 쓸 데가 있어. 자꾸 톡 쳐오는 것도 안 좋고. 에? 또 너무 놔둬도 안 돼요. 너무 놔두면 또 잊어먹어. 나를 그냥 아주 쓰라고 주는 줄 알고. 알았어요? 왜 웃어? 참 말을 아주 잘 써놨어요. 그러기에 서로 마음이 흡족할 때 물러나는 것도 관계 유지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꿔갔으면은 달라서 하기 전에 그냥 쓱 갚아요. 아이고 내가 친구가 돈을 꿔줬는데 참 내가 돈을 참 잘 썼다. 이 일로 해서 내가 그 힘으로 해서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어서 내가 좀 많이 성공을 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돈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잘 갚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은 우리다 좀 얹어줘야 돼. 그래, 안 그래? 본전만 싹 주지 말고. 그래, 안 그래요? 또한 사업에 실패했다고 당장 손을 떼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다. 내가 그 말 했죠? 차라리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시 도전해보는 것이, 도전해보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문제는 절망하는 자신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단박에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다가 실패보다가 또 성공한 사람도 많으니까 이 말을 한 거지. 그렇죠? 오늘 참 여러분들 이거 듣고 이제 부자 되고 생겼네. 딱 본게. 그렇죠? 면전적 전지 요방 득광 사인 부불 평지단하고 신유적 계대
요류득창 사인유불계지사 당나수지 문정 알야소재이니라. 내가 이제 시구로 살았어. 이게 이제 무엇이냐?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요, 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상대가 뭘 좀 잘못했다고 막 죽을 때까지 그놈을 왼수를 지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네. 그래서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 알았어요? 네. 살아서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 남에게 불만을 사지 말라. 살아서 베푼 은혜가 죽은 뒤에도 남에게 남들이 잊지 않도록 해라. 알아들었어요? 네. 알아들었다고? 네. 그래요? 살아서 관대한 마음을 가져서 어진 마음을 가져서 남에게 불만을 사지 말라. 척을 지지 말라 그 얘기야. 척을 지지 말라. 알았어요? 네. 살아서 베푼 은혜가 죽은 뒤에도 남에게, 죽은 뒤에도 남게 하여. 죽은 뒤에도 그 말이 남게 남들이 잊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죽은 뒤에도 대대로 내려가면서 참 너 그 할아버지, 너 그 증조 할아버지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너 그 할아버지는 참 어진 사람이고 참 좋은 분이었다. 배고픈 사람 밥도 주고 쌀도 주고 아주 많이 베풀고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 이 말이 대대로 내려가게 하라 그 뜻이요. 아이고 그 자식 그건 아주 못된 놈이야 그 자식. 아이고 그거 잘 죽었어 그 자식. 이름을 쓰겠어? 그래서 이걸 어진 사람이 되어라 그 뜻이요. 네. 재밌지? 네. 안 재밌어? 재밌습니다. 이쪽은 대답이 없어. 원래 다 이분들 다 아는 것인가 봐 이걸. 그럼 이쪽은 그 가도 돼 집에 가려면. 안 들어도 돼. 다 아는데 들으면 뭐해? 요쪽만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면전 알아요? 네. 면전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를 말하고 견지는 심지로 마음의 팥을 의미한다. 누군가의 장단점을 분별하는 것은 주위로부터 불만을 사기 쉬우므로 항상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포용하면 덕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좋은 것을 볼 때는 면전은 내 앞에 안 있는 사람을 면전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면전에다 대고 말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이건 상식 밖의 생각이야. 에? 또 좋은 것이 있으면은 또 칭찬 잘 안 해 사람이. 왜 그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너무 분별하면 안 좋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장단점. 사람이 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지. 엄생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심을 가지면 안 좋다. 네? 또 항상 남을 관대한 마음으로 포용을 하면 덕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죠? 남을 늘 이렇게 포용을 해야 돼. 남은 저 사람은 저거 아주 못된 놈이라고 하지만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야. 몰라서 그렇지. 네가 잘못 봐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남들이 보고 나쁘게 보지도 않은 것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용서와 포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다르다고 그랬죠. 남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는 건
좋지 않으며 엄격한 잣대를 가지되 관대한 마음으로 포용한다면은 남으로부터 불만을 사지 않고 오래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건 조금 공부를 좀 해야죠. 이걸 지키려면. 그렇지? 네. 예. 좀 무식한 사람들은 이런 걸 말을 해줘도 이거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영화사 사람들은 지키지. 그렇지? 거봐. 아주 훌륭하지. 또한 여건이 허락되어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 죽은 후에도 그 기억이 오래 남게 되어 후손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 아까 내가 이 말 했죠? 죽고 난 뒤에도 서두에 말이 나왔는데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이걸 읽어보지도 않고 내가 서두에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참 너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참 훌륭한 분들이다. 그러니까 너같이 이렇게 참 훌륭한 자식이 나왔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부처님을 막 욕을 하고 막 이거 뭐 그냥 육두문자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들이. 네, 다 알아요. 왜냐면은 천안통을 보면은 누구지 내가 모르겠어 내가. 그러면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를 욕을 해? 누구? 부모가 누구요? 아니 석가모니 빼고 석가모니 빼고 잘 못된 짓 하면 짐이 애미애비를 얻어먹고 스님이 못된 짓을 하면 누구를 욕을 하겠어? 어? 석가모니 욕하죠? 석가모니가 공부가 안 돼 있고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이 나오는 거지. 네? 아니 머리를 길구든지 나가서 속인으로 살든지 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쓰지도 못하려면 그 쓰지 못할 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떨어진 땡감, 뭐 이물애기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런 이물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스님들까지도 욕을 먹고 참 얼굴을 못 두르고 다닐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예? 네. 스님들이 자식을 낳고 버저덕에 마누라가 있고 자식을 낳고 살림하는 중이 절에 가서 중이라고 하고 중행생하고 머리 깎고 중행생하면서 나는 어디 대학을 나왔다 하면서 남 글 써는 거나 비방이나 하고 그냥 욕이나 하고 그러다가 쫓겨났지. 그런 중들 막 옆발치기를 해서 막 사람을 막 발치 아니 사람을 때려 중이 돼가지고 수행자가 그래서 이제 막 똥물을 갖다 찌그러가지고 아 똥물을 뭐 천하지인이 퍼먹지 뭐 어떻게 남을 찌그러 그래 안 그래요? 중들 못된 중들은요 밥을 먹으면 안 되고 밥은 우리 용화사에 오는 신도들 이렇게 청정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청정한 깨끗한 밥을 먹고 못된 중들은 청정한 불자들이 먹고 내버리는 쓰레기 같은 똥을 먹고 살아야 돼. 불량한 중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중들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해요? 왜 똥물을 찌그러? 그래 안 그래요? 아 인분이잖아 인분. 어? 왜 그걸 찌그러? 이단 협착이? 아 그것은 태권도 장에 가서 해야지. 사람에게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다 그 얘기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성명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행실이 나쁘면 죽은 뒤에 평가는 나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군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은 뒤에는 다 나와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군자 되기 수월하지 않죠? 네. 수월하지 않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효자상 받기는 어려워도 효부상은 받기가 쉽다 그랬어. 왜 그러냐? 여자들이 부모한테 하는 게 여자들이 훨씬 더 효부를 해요. 알았어요? 네. 많이 한다고. 남의 집에 가서 꿈에도 안 본 사람들인데. 근데 내가 참 이거 헐 얘기인가 몰라도 남의 집에 여자들 시가잖아요. 그리고 꿈에도 안 본 사람들 보고 아버지 어머니 그렇다더만. 그 어떻게 말이 나와? 참 이상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아버님 해서 아유 이상해. 어머니 아니 뭘 어머님이라고 그래요? 예? 아니 원래는 남편 아버님 그래 약간이야. 남편 어머님. 아니 자기를 낳아주는 부모도 아닌데 왜 그렇다 대고 아버님 그랬어? 아니 내 말이 틀려? 자기가 글로 옮겨가서 산다고 해도 원래 그 시집이 아니야. 옮겨간 거지. 옮겨간 건데 그 가서는 아버님 썼고 아니 어머니 썼고 막 그러면 이제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사람이 좀 좋고 오진 사람 같으면 그러냐 하는데 성품이 안 좋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만나면요 막 토끼 눈으로 보다고 막 며느리가 좀 잘못하면 막 눈으로 막 이리 쌓고 아주 무서운 시어머니도 많아요. 시집살이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야 이게 요새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걸 많이 보면은 어떻게 저거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효도를 안 하는데 요것들이 눈 맞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좀 몇 달 이렇게 지내다가 몇 달 사귀다가 둘이 이제 눈이 맞아서 이제 우리 결혼하고 살자. 그러면 그냥 여자 집에 가서는 그냥 아버님 쌓고 막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술도 따라주고 무릎 꿇고 이리 쌓고. 그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절을 나가고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술을 따라줘야지 왜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술을 따라줘? 그래 안 그래? 내 말이 맞잖아. 세상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남으로부터 존경받으려면 내가 먼저 생활 속에서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붐비는 장소나 좁은 길 위에서 먼저 지나가려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럴 때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 내가 이래 인생 살면서 자 보면은 세상이 막대야 먹었어요. 알았어요? 네. 세상이 막대야 먹었다고. 그게 뭔 소리냐? 사람이 곡식도 나이가 먹으면은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 건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은요 젊은 애들 젊은 여자들 보면은 휙 지나가고 휙 지나가 버리고 그게 뭐 인간이가 그 모양이야.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에게 지나가려면은 젊은 여자들은 다소곳더니 이렇게 몸을 옆으로 틀어서 손을 내리고 손을 앞으로 다소곳이 내리고 옆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딱 한쪽으로 서야 되는 거야. 옆으로. 에? 네. 그리고 어른이 지나가면은 그때서 싹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막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에? 그걸 보면은 세상이 다 되었다 그 얘기야.
그 좋지 않은 거예요. 알았어요? 네. 내가 지난번에도 그러잖아요. 꽃도, 이 꽃이나 모든 만물이 아주 성품도 좋고 아름다운 이 식물이 나온 것은요, 인간하고 아주 가깝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성품이 안 좋고 못된 것은 인간하고 같이 가깝게 공존을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깊은 산 꼴짝에 그냥 홀로 이렇게 살다 떠나는 거예요. 이 식물도 그래요. 잘 봐, 이나 거짓말인가. 오이나 수박이나 참외나 뭐 도마, 이거 다 식물이요. 이거 어디서 왔건데? 산에서 나온 거야. 그걸 사람이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좋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 아주 가깝게 살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또한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이웃에게 10분의 3을 덜어서 베풀면 마음도 즐거워지고 이웃도 작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남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면 즐겁게 살 수가 있다. 자기만의 좋은 삶의 습관을 지니면 그 순간부터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랬죠. 남한테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놀아먹은 사람들 귀하다. 여러분들 요새 보면 아파트 같은 데 가보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어?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사는지 누가 와서 살고 있는지 코뼈도 잘 몰라. 코도 몰라. 이런 세상이다 이거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는 삭막하게 된 거지. 그렇죠? 네.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영화 사람들은 뭐 훌륭하니까. 공인지향 무태엄 요사지 감수교인이선 무가고 당사기가 종이라. 이건 근기에 맞게 가르쳐라. 남의 잘못을 지나치게 지적해도 안 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지적해야 된다. 이게 너무 잘못을 너무 과격하게 지적을 하면은 상대방이 많이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라 그 얘기요. 타인에게 선을 가르칠 때도 그 과정을 높이지 말며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정도로만 알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은 상대방의 인간은 이거 좀 안 좋은, 내가 그러잖아요. 상이 있는 중생들이랑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사퇴해서 일러주면은 오히려 반감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해로 이렇게 기구를 싹 읽으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냥 싹 부드럽게 해주면은 상대가 잘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개 같은 애 소침성도 주인 따라가요. 알아요? 네. 주인이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개나 소나 돼지나 뭐 모든 뭐 이런 짐승이 따라가는 거야. 주인이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개도 아주 부드러워요. 사람이 가면 야래. 주인이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개를 키우면요, 개가 사람이랑 막 지서 쌓고 막 개병을 떨어요. 막 발로 비비고 막 오줌을 시키지 오줌을 싸고. 그 주인 따라가. 주인 닮아서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맞다니까 그러네. 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석가모니는 평소 대승의 수행자에게는 대승의 법을 전하고 소승의 수행자에는 소승에 맞는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가르침과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러주어야 합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수행자에게, 불법을 배우는 수행자에게 고루고루 일러줬다 그 얘기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러주어도 소승은 소승밖에 안 돼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 군자는 대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군자는 대도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배움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하라고 얘기요. 병신면허님이 어디 산골짜기에 들어앉아서 차에서 살지 말고. 아니 내가 틀렸어요? 아, 마누라 두고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 많통만 보니까 그 마누라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그냥 누구를 추든지. 뭐 들라고 소중한 마누라인데 왜 집에다 놔도 저 혼자 산으로 들어가? 내가 많이 보면은요, 많이 잘못했어요. 몸이 아파서 들어가면은, 아니,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런데, 이래 보면은 자기만이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더라고. 나는 병들고 몸이 아프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 누가 못 살긴 살지요. 사는데, 뭐가 있느냐? 참, 내가 몸 아파서 병들어서 이게 산에 들어와 있어도 참, 집에다가 놔두고는 우리 마누라 처자식을 두고 들어와서 참, 날마다 내가 괴롭고 눈물을 흘린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훌륭하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병들어서 산에 갔으니까 참 몸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 마누라가 뭐 병들라고 했간디? 그렇죠? 네. 지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오같이 다 하다가 병들어서 병든 걸 마누라가 뭐 시켰어? 병들라고 뭐 밤만 되면 마누라 나가서 뭐 술 받아 먹였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 있어? 말도 아가 있고 어가 있잖아요. 네. 에? 네. 그러니까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천금을 준다고도 난 그렇게 안 해요. 어쨌든 사람이 어진 사람이 돼야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는 아이에게 억지로 가르치면 곧 실증이 나게 게으름을 피운다 그랬죠. 옛말에 꾸중도 칭찬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꾸중은 자극제가 되어 행실이 좋아질 수가 있다. 공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무도 질이 있어요. 질. 질 알아요? 응? 근데 대답이 흔치 않아요. 나무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질이 뭐냐? 이렇게 하면 잘 쪄매기는 데가 있어. 나무도.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나무 다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도 음양이 있어. 사람도 그렇고. 에? 잘 봐요. 사람은 앞에는 음이고 뒤에 덩어리는 양이야. 그래서 음양이라 그래요. 에? 나무도 보면은 내가 이 한의학 알죠? 네. 한방 한의학이 돼서 내가 박사예요. 박사이가 수억만 개가 가진 사람이야. 한의원 하는 사람들, 한의학자들은 전 세계 다 나한테 배워야 돼요. 누구든지. 왜 그러냐? 나무도
요게 나무지요? 나무. 잘 봐.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잘 들어요. 남쪽으로, 태양을 보고 남쪽으로, 따뜻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나무는 나무태가 이렇게 커지고, 북쪽으로, 음쪽으로 되어 있는 나무태는 나무태가 좁아요. 그러면 병이 어디서 나느냐? 음쪽에서 나요. 음쪽에서. 나무태가 좁은 데서 병이 들어서 나무가 죽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요. 음쪽에서 병이 나서 많이 사람이 죽는 거야. 이쪽, 복장 쪽으로. 알았어요? 부처님은 불법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모든 만물을 다 깨우쳤다고 얘기야.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요. 아픈 것도 여자가 더 많이 아파, 남자보다. 음이라. 왜 그러냐? 자식을 낳고 몸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여자는 몸이 병이 들어요, 쉽게. 그러니까 소중한 여자를 데려다 남의 집 자식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고 밤낮으로 부리먹으면은 죄지는 짓이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죠. 소중하게. 소중히 생각하고 여자 보고 물 떠나오지 말고 육신이 멀쩡하면은 지가 떠다가 마누라를 취해야 돼요. 왜 웃어? 근데 여자 사람들은 안 웃네. 참네.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뭐가 되지? 뭐가? 이래 이 바보는 호래비. 이것도 몰라? 아니 내가 틀렸어? 잘못하면 호래비 돼버려. 왜 그러냐? 여자들이요, 남자들 보는 눈이 처녀 때는 잘 몰라도 한 몇 년 살다 보면요, 남자 같이 몇 년 살다 보면은 남자들 보는 눈이 기가 막혀요. 완전 맨눈으로 본다, 맨눈으로. 그래, 이야. 아니, 내 말이 맞아, 틀려. 여자들이 아가씨들 잘 몰라, 아가씨 때는. 모르는데, 저갑이 밑에서 살다 보니까 저갑이 이렇게 못 보잖아. 근데 시집을 가서 살다 보니까 남자에 대해서는요, 박사예요, 박사. 딱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여자를 꼬시려고도 잘 안 넘어가. 왜냐? 여자들 눈이 완전 맨눈으로 본다, 이렇게. 아무리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좋은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뭐 해봐서 넘어가는가? 잘 안 넘어가요. 그건 이제 넘어간 것은 완전 멍텅구리로 넘어가지, 멍텅구리로. 잘 안 넘어가요. 알아요? 옛날같이 안 해, 지금은. 왜 웃어요? 재밌어요? 네. 남들은 그런 말 하도 못해. 아래 하지? 옛날에 꾸지라면 꾸중이라고 그래요. 예, 꾸중도 칭찬이라고 했다 그랬어. 적당한 꾸중은 자극제가 되어 행실이 좋아질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적당히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야,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그 머리가 알아듣게 말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러면은, 이야, 황당하지, 그냥. 이러면은,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인간은 원래 독사 기질이 있어, 독사. 독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러잖아요. 살생의 동물이라. 건들면 물어. 문다니까. 그래서 살모사가 새끼를 낳을 때는 어떻게 난다고? 내가 그건 그 정도 내가 아직 공부를 안 가르쳤나? 살모사가 새끼를 낳을 때는 나무 위에서 떨어뜨려. 나무 위에서 새끼를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낳아. 한문어 풀이해봐. 살모. 살생한 살에다가 어미 못자 하잖아. 저기 어미를 살생한다 해서 살모사야. 무엇이 아야 아는. 땅바닥에서 새끼를 낳으면은 살모사 새끼들이 예민을 다 잡아먹어버려. 알았어요? 공자는 평균 정도의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학문을 말하지 않는다 했으며, 군자가 천하를 얻으려면 먼저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 저렇게 안다고 해가지고 막 문장을 써가지고 말해줬지만은 그것은 공부나 된 사람이 알아들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학문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학식이 아니라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참 내가 아까 앞에서 하는 말이 똑 떨어지지 뒤에 가서. 부부가 서로 간의 마음을 서로 간의 마음을 모르면은 어떻게 행복을 이룰 수가 있겠냐 그래요. 너는 시집 왔으니까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까 내가 나가서 술도 먹고 밤늦게 들어와도 괜찮다. 집도 지키고. 또 차 타다 보니까 또 여자가 이쁜 여자가 있는데 차 한잔하고 갈라니까 너는 뭐 내 것이니까 집에 가 있고 나는 잠시 좀 즐겼다 가야겠다. 그래서 왜 안 와? 아니 내가 오다가 잠시 누구를 좀 친구를 만났는데 차 한잔하고 갈게. 그러면 내 마누라가 제 집에서 뭐 하냐면 점을 쳐요. 여기가 오다가 누구를 만났다? 잘 안 만나는 이상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자들이요, 남자들을 그냥 대번 알아요, 보면. 그렇죠? 왜냐?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행동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도덕이 재발에 절인다고 행동이 이제 부자연스러워가지고 괜히 친절을 베풀고, 뭐 물어쌌고 찾고, 오늘 잘 있었어? 했었고, 오늘 뭘 했어? 자꾸 친절이죠. 이것은 나가서 잘못을 저지르고 온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이거 말하면 또 남자들이 나 미워겠네. 큰일 났네. 나 미워할 거 아니야. 왜 저분이 부처란 양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럴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할까 그 말은?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한 번 용서는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까지 또 한 번 또 나가서 또 너무 여자하고 뭐 차 한잔 먹으면 어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용서를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죠. 분총지의 변위선 이음노 추풍 부조 무광화이형이라 이오체하월고지 결상자출 명례 종암생야 중주제불이우사하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이걸 내가 참 박사지 글에 대해서 밝으면 어둠에서 온다 그랬어요. 예? 어려워요? 밝으면 어둠에서 온다. 아니 어두워졌다가 날이 새서 해가 떠야 참 오늘 또 좋은 날씨가 좋다 소리를 하는 거지. 날마다 어둠이 없으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잠도 낮에 자는 잠은 밤에 자는 것만 못해. 그래 안 그래요? 밤은 모든 세상의 만물은 수면제를 주는 거야. 수면제. 사람만 자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밤이 되면 다 잠을 자요. 안 자는 게 없어. 바다에 들어있는 물고기도 밤이 되면은요 자요. 여러분. 잔다고. 귀신도 자. 귀신도 잔다니까. 언제 잔 줄 알아요? 귀신은 낮에 자. 밤에는 활동하고, 낮에 자요. 참, 영화사 오니까 세상 만물 다 통달한다. 모르는 게 있어, 진짜. 어때요? 아니, 미국의 하버드대에 가서 공부하면 나같이 일러준 교수가 있는 줄 알아? 그 교수들도 나한테 와서 배워야 해요. 전부 다. 더러운 군뱅이도 매미가 되어 가을바람에 이슬을 먹고. 참 기가 막히네. 에? 군뱅이가 매미가 세상에 나와서 요새 매미 나왔더만. 그렇죠? 매미가 세상에 나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알아요? 보통 5년, 그러면 7년이 걸린다 그랬어. 그렇게 힘들게 왔다, 나오는 건 매미인데, 참 수명이 단명해. 오래 못 살아. 많이 살아봐야 한 일주일 살다 떠나는 거야. 그렇죠? 빛을 잃은 썩은 풀도 반딧불로 변해 여름달 아래 반짝이듯 만물의 순결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어둠에서 온다는 것은 깨달아야 한다 그랬어. 밝음이? 예, 밝음은 어둠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밝음이라는 건 뭐예요? 밝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을 아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밝음이 없으면 어둠을 몰라. 그렇죠? 네. 내가 지금 한용운 책을 내가 이게 하다 보니까 깨우친 공사상이나 이게 연기법을 내가 요새 좀 법문을 내가 안 했잖아. 네. 근데 기가 막힌 게 내가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공사상 연기법이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2학년, 3학년 이제 대학교 올라가야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려면은 그런 법문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어.
아라니. 기다리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나는 이 꽃을 보면요, 팔자가 참 나하고 비슷해. 야, 꽃이. 왜 그러냐? 이 꽃이 피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옆에 가서 이렇게 이제 풀이 들어있죠. 잣풀이랑 이런 거에 풀이랑 있죠. 이게 이제 왜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요, 밥 먹을 때 밥만 삶아주면 밥 먹겠어? 반찬이 뭐야? 요게 반찬이야, 반찬. 여러분, 고춧가루 양념 반찬이 이게. 예? 반찬이요. 호래비들 보면은 거칠해가지고 이 보면은 되게 거칠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거칠었다고. 거칠해가지고 보면 표시나 나는 길거리 가보면 그냥 다 알아요. 호래비인지 아닌지. 그러면 또 이제 과부댁 있죠? 태는 알아보죠, 과부댁.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아, 그렇다니까. 이 꽃은 뭘로 비유라고 했어? 이건 호래비가 아니라 이건 과부댁 꽃이야. 여자들이요, 과부댁들은요, 몸에서 빛이 나요. 몸도 깨끗이 하고, 화장을 하고, 그냥 옷도 이쁘게 입고, 그러고 다닌다고. 근데 남자들은 호래비가 되면요, 거칠해가지고, 완전히 옆에 가면 냄새도 나오려. 근데 냄새 나는 그 호래비가 여자하고 만나서 살림을 치르게 되면은 이놈의 냄새가 그냥 싹 사라져버려. 냄새 안 나. 꿀티 튀는 냄새. 아, 내 말이 틀렸어, 맞았어? 아, 뭐, 맞다고 그래야지. 이상하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방에 들어가면은, 꽃 향기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요? 네. 그 왜 그러겠어요? 늘 항상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야. 맞지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꽃도 아름다운 꽃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고, 들꽃 그냥 이상하게 생긴 꽃은 냄새 안 나요. 맡아보서 냄새 나는가? 에? 안 나는 거예요. 쿵쿵한 냄새 나는 꽃도 그냥 천지박갈이야. 군뱅이는 곤충에 불과하다. 군뱅이가 곤충이지 뭐야. 에? 가을이면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되어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슬을 먹고 살지만, 또한 반딧불은 썩은 풀을 먹고 자라 한여름밤 아름다운 빛을 품어낸다. 참, 이슬을 먹고 사는 매미의 깨끗한 이 군뱅이는 더러운 물 속에서 태어나고, 반딧불의 밝은 빛이 썩은 풀 속에서 생겨남도 자연의 이치다 그랬어. 그러니까 폐천에서 용이 난다. 아자 그 뜻이다. 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반딧불이 청지영 지역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반딧불 이런 데서 안 나와요. 공해가 심하고 이런 데 나오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는 훌륭한 스승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벌초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죽었는데, 뭐, 가서 깎으면 뭐해? 죽었잖아. 아들이 물으면, 엄마가 물으면 아들 그런데요. 아버지, 산소 가서 깎아야 할 거 아니냐? 죽어버리는데 깎으면 뭐해? 죽어버리는데. 이런다. 그러니까 그냥, 김포공항에 가면 그냥,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죽은 뒤에 가만히 있다가, 그것이 좀 풀어지니까 그냥 너도나도 그냥 외국으로 나가는 거야. 외국을 못 들어가. 여기는 뭐 구경할 데가 없어서 나가나?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땅을 다 구경을 못 오고 다 죽어요. 못 들어나가다가 하기는. 맞아요? 네. 이처럼 우주 만물은 있는 그대로가 항상 수결하며 더러움과 깨끗함, 맑음과 어둠이 둘이 아닌 하나로서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고 생명을 거듭한다. 이렇듯 우주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꽉 차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해사상이다, 그 뜻이요. 그렇죠? 네. 우주에는 수없는 만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려고. 생명체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봐요. 이 아스팔트 가보면요. 조그만 금이 나가가지고 조금 버려진 데 있으면 보나마나 풀이 나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 이거요. 그게 공해사상이야. 그 공해사상이란 건 전 우주에 꽉 차 있다, 그 얘기야. 네? 네. 그러니까 공하면 비어있죠? 네. 사상에 들어있다, 사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꽉 차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오면은 떠나고 오면 떠나고 또 나오고. 네? 생명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만물이. 사람만 소중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그런 풀이 나와 있으면은 그걸 밟지 말라,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걸 차근차근 밟으면은 그 얼마나 힘이 들게 해서 나왔는데 그냥 인간이 그냥 밟아버리면 쓰겠어? 밟으면 안 되죠? 요새 내가 몸이 좀 피곤하고 좀 그래서 내가 요새 산에를 안 가는데, 나 요새 산에 가면, 전날 산에 가면요, 작대기를, 몽디를 이만하나 갖고 가서 썩은 나무 가지가 이제 떨어지잖아, 나무에서. 그러면 나무에 걸쳐 있다고, 이렇게 지그시. 요 놈이 요렇게 걸쳐 있어 보소. 여러분도 잠잘 때 옆에 사람이 다리를 배에다 또 어디 놓고 있으면 어때? 에? 아니, 내리놓으면 또 던지고. 내리놓으면 또, 남이 짜증나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 식물도 뭐가 이렇게 눌리고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하루 종일 산에 다니면서 내가 다 뛰고 다녀. 물어볼 수 있는 거짓말인 거. 네, 맞습니다. 가을 가면은, 가을이 되면은, 뭐, 도토리, 뭐, 상솔 이런 거 떨어지잖아요. 잔뜩 주워놨다가 산에 가면은 나무가 이렇게 홈이 패인 데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나무 보면 이렇게 패인 데가 있다. 그러다가 내가 이빨 넣어놔. 나무마다 전부 다 넣어놨어, 내가. 넣어놓으면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눈이 쌓이면은 이 다람쥐나 이 청설모가 뭘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나무에다 내가 얹어놨으니, 그놈을 먹고 살라고 내가, 가만히 두면 내가 혼다니까. 그러면은, 도토리 나무에다가 이렇게 딱 넣잖아요. 손을 넣고, 도토리를 여기다 넣어놓잖아. 그 홈페이지에 넣어놓으면은, 빛이 그냥 딱
쏴. 야, 엄청나게 빛이 막 쫙 들어오는 거야 막. 엄나게 찍어놨어요.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나 다람쥐가 사는 것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땅에 떨어진 도토리인데 떨어져서 그게 다 생하고 새로 도토리 나무가 나오면 몰라도 나오는 숫자는 적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썩어서 없어지면 썩을 도토리니까 다람쥐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예?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도 벼가, 예? 삶아서 벼를 먹잖아. 지금 여러분들 쌀 먹잖아요. 저거 안 먹고 놔두면 다 나는 거야. 싹이 나는데 사람이 먹고 살라고 저것을 도정해서 좀 밥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참 벼한테 그냥 날마다 절을 해야 돼. 감사하다고. 근데 요새 보면은 그냥 벼가 흔해 빠져가지고 그냥 쌀이 너무 남아도니까 그냥 쌀이 그냥 천둥꾸리가 돼가지고 참 보면은 내가 참 지난번에 뭐 그랬지만은 쌀 한 가마니가 운동화 한 그릇값도 안 돼요. 요새 운동화 뭐 메이커 어쩌고 하면은 상당히 비싸더라고. 20몇만 원 가더만. 그런데 쌀 한 가마니가 20만 원도 안 가면은 이거 참 세상이 잘못됐죠. 미륵부처가 스님들 그러잖아요. 미륵부처가 56억 7천만 년이 돼야 온다. 여러분들 봐요. 56억 7천만 년 되기 전에 지구는 바뀌어버려. 이 지구가 다른 걸로 바뀌어버린다. 인간이 다른 걸로 다 소멸되어 버려. 그런 허구맹랑한 근거도 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속가모이는 그런 말 헌일도 없는데 그런 걸 말을 써먹고 있다고 얘기했지. 응? 네. 뭐더라고 저리 가서 앉아있어. 쓸데없이. 우주가 곧 공사상입니다. 그렇지? 우주가 공사상이다. 우주라는 게 뭐냐? 세상의 모든 우주 공간이 다 공사상이다. 그 얘기요. 알았죠? 네. 만물의 비밀을 제대로 깨치려면 공사상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한다. 예로부터 시인의 명문은 궁핍한 가난에서 흘러나오고 성공은 실패한 후에 얻은 열매와도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진 사람이나 학자가 되려면은 쌍놈 집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명문 집안 나오지. 알았어요? 명문 집안에서 학자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부처님을 욕을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막 억지로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악을 쓰고 하는 사람들은 명문가 집안이 아니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할 것이 아니라 절에서 스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위에 스님들이 이런 어진 말을 해서 그런 못된 중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야. 네? 인간의 행복도 어둡고 한스러운 세월을 겪고 난 뒤 비로소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네? 사람이 처음부터 행복을 느끼고 산 사람은 어렵게 산 사람을 잘 몰라요. 역사적인 영웅 호걸도 미천하고 가난한 가운데 생겨나듯 한때의 시르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성공을 하면은 끈기와 의지가 있어요. 알았어요? 네. 옛말에 내가 그때 한번 일러줬잖아.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랬어. 왜 그러겠어요? 에? 한 개라도 더 팔라고 속이 탔다 그래요. 속이 타니까 똥이 쓰더라 그래요. 옛날에는 개가 똥을 먹고 살았어요. 요새는 개가 상전이죠. 방에다 모셔놓고 그냥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개를 보고 그냥 막 그때 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개이다 막 절하래요. 개 보고. 왜 그런지 몰라. 개는 사람 대신 밥을 먹이니까 집을 지키라고 하는 게 개요. 그래서 인간하고 동고동락을 집을 지키는 게 동고동락이지. 한 집에서 방에 들어앉아서 같이 사는 건 동고동락이 아니야. 그건 사람이 하는 거지. 짐승이 하는 건 아니다. 그러지. 알아들었어요? 네. 재밌는가? 네. 재미없으면 그만두려고 그랬냐. 뭐라고 한대야? 저도. 뭐라고 써? 총명이 염장이 반현효하고 시총명이 우롱기병 아불쾌하니라. 총명함을 애써 드러내지 말라. 총명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다 사스리고 감춰야 하는데 오히려 환하게 드러내면 총명함으로 인해 어리석은 병을 키우는 것이니 어찌 곤란을 겪지 않겠는가. 사람이 너무 잘나고 잘났다고 해서 너무 잘난 체 하지 마라. 알았어요? 네. 총명한 사람은 재능을 잘 다스리되 겸손해야 널리 존경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나 자랑에 앞서게 되면 타인에게 비난받거나 신임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총명함으로 인해 어리석은 병을 키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으며 그로 인해 곤경에 처할 수가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안다고 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알았어요? 겸손하고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고 그래야 하는 거지. 사람이 너무 방정맞게 입을 놀리고 함부로 말하면은 사람이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특히 재물이 많고 명성이 있는 사람은 관대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재물에 인색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비록 부귀하지만은 천박한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빛내면 먼저 어진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네. 사람이 참 그걸 보면 간사하지. 돈 좀 있으면은 이러고 댕기고, 돈이 없고 이제 집구석이 망하면은 이러고 다녀. 그 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시오?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데 말도 못해요. 진짜로. 네? 네, 그 정도로 간사하니까 사람이 그래서 간사할 간자라고 했어. 용로 상사무라 기판이 고이연지하고 일염지 편심 임만인 이로상사 무탄 기난이 조이 퇴보하고 일퇴보 편원격 천산이라. 이게 뭔 뜻이냐? 티끌조차 욕망에 다가가지 말라. 욕망에 관한 일은 즐거움과 편안함이 빠지기 쉬우므로 티끌질지라도 손가락에 닿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너무 욕망만 가지고 살면은 안 된다. 에? 만약 손가락이라도 닿게 되면은 만길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다.
바른 이치에 관한 일을 어렵다고 생각해서 단 한 발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 끝까지 사람이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거지. 물러서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성공을 못 얻는 거예요. 만약 한 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되면은 천 개의 산을 둔 것처럼 간격이 멀어진다 그랬어요. 딱 그렇게 나왔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가 재물이 있어도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상당히 먼 거리다 그 얘기야. 알아들어요? 네. 앞에가 재물이 산더미같이 있어도 거리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리는 멀다 그 뜻이죠. 어때? 재미있어? 네. 여러분들께 풀이할 수 있겠어? 못해? 네. 왜 못해? 낮에 밥 한 그릇 한 그릇 다 먹었으면서. 어이 참네. 근데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또 냉개하려는가요? 네. 그렇지? 욕망에 관계되는 일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만약 마약처럼 즐거움과 편함이 빠지기가 쉽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으므로 티끌일지라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랑 욕망이 다 있지요. 욕망에 관계되는 일을 하게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곤경에 빠질 수가 있다고 얘기야. 만약 티끝이라도 손가락에 닿게 되면은 만길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기에 욕망에 관한 일은 애초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욕망이란 건요 포부밖에 안 되는 거야. 별것 같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누구든지 다 붙여야 되고 싶지. 그러니까 그건 중들. 택도 없어. 부처는 원래 따로 있어. 처음부터 오는 거지. 공부해가지고 부처는 안 되는 것이다. 알았어? 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금은 원래가 금이지 만들 수가 없다. 금을 만들려면 뭐 천지지 뭐 고무살 가면은 뭐 철근 천원 만주면 그냥 큰 놈 하나 사다가 누렇게 뺑기치려가지고 뭐다 그러고 다니면 돼. 하지만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옳고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설령 그 길이 힘들고 성공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 발도 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두려워서 물러난다면 이는 마치 천 개의 산을 앞에 둔 것처럼 간격이 멀어져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끈기가 좋아야 돼. 끈기가 좋아요. 끈기 약한 사람은 성공을 못 해요. 끈기가 약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그 끈기는 아무 생각하는 게 아니야. 체구가 크다고 끈기 좋은 게 아니야. 사람도 보면요,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덩치가 쬐깐씩해. 그 적은 고추가 매없다고. 이 적은 사람들이 끈기가 좋고 머리가 좋아요. 명석하다 이거야. 알았어요? 네. 이 체격이 큰 사람들은요, 이 머리 IQ가 몸으로 다 퍼져가지고. 왜 웃어? 머리로 뚫뚫 뭉쳐야 되는데 왜 웃어? 이 좋은 IQ가 좋은 머리가 이 머리에 머리 두로 싹 몰려 있어서 이걸 뭉쳐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놈의 IQ가 그냥 전부 다 몸으로 퍼져가지고 살만 쪄가지고 뚱뚱 등치만 크지 머리가 그냥
형편없어요. 그래서 키가 작고 몸이 매서운 사람은 머리가 그렇게 쬐깐 새 별로 없어요. 체격에 비해서 머리가 크죠. 사람 머리가 몸의 3분의 1이요. 머리 무게가.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체격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선비는 체격이 큰 사람은 선비가 안 된다 그랬어. 다 퍼져가지고 몸으로. 만약 두려워서 물러난다면 이는 마치 천개의 산을 앞에 둔 것처럼 간격이 멀어져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꾸 멀어지는 거지. 사람이 이 깨우침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오?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지. 안 되니까. 에? 그러므로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정죄받으면 티것일지라도 적은 것이랄지라도 욕망에 관계되는 일을 멀리하고 옳은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크다고 좀 야이되니까 에? 네. 봐요. 미인은 체격이 90kg, 100kg 나간 사람 미인 봤어? 웃어 이쪽 사람들은. 그런 마누라가 있나? 아니 봤어 안 봤어? 못 봤죠? 네. 미인은 몸무게가 90kg, 100kg 나가면요 그 미인 안 돼요.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네. 그러면 남자도 몸무게가 90kg, 100kg 나가면요 그런 미스터 코리아가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적당해야 돼. 또 너무 적어도 남자 너무 적어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더 야빠요. 에이 일어나! 자꾸 발로 막 밀고 막 저리 밀어붙이면 남자가 저리 막 후퇴로 막 밀려나가면은 좀 창피하지. 근데 옛날에 내가 하나 이제 이건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잉? 먼 데는 사람들은 이제 집이도 가야 되고 또 너무 많이 일러주면은 머릿속에가 넘쳐가지고 오늘 말하는 게 많이 흘러버려. 옛날에 내가 한 20살 정도 먹었을 때 시골에 여자인데 이름이 애권이야. 애권이 이름이 묘하죠. 이름이 애권인데 몸무게가 한 140kg 나갔어. 키가 2m 5고 2m 5 애권이가 팔도 막 요만이 나요. 팔이. 이게 맨발로 다녀. 신이 없으니까. 신이 어디가 있어? 요만이 나요. 근데 막 발도 막 향단지가 막 요만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자기 오빠가 있는데 오빠도 힘이 좋아요. 체격이 크고. 근데 이제 오빠는 나이가 그때 한 33살 먹고 동생 애권이는 나이가 한 30살 정도 먹었는데 내가 이제 애권이 이러면은 나는 키가 그대로 되면 새끼지. 그런데 저 오빠가 힘이 세요. 장사니까 시름판만 가면은 소를 따와.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걱정이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해서 골병 들어버리면은 큰일 나잖아. 실험하다가. 그러면은 아들이 장가가 안 갔는데
응?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장가는 갔어, 오빠가.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이제 보니까 어디서 실판이 났는데 오빠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 동생 애권이가 여동생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저 오빠 옷을 입었어. 한복을 입고 머리도 똘똘 몰아서 그냥 머리다 그냥 얹어가지고 그냥 탁 수건을 메고는 수건을 이렇게 메면 모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실험판이 이제 벌어지면은 마지막 날 상신이 벌어져. 보통 한 막 닷새 일주일씩 하거든. 그런데 동생이 쓱 나갔어. 오빠가 잘 몰라, 밤에. 이제 밤에 실험을 하기 빠르잖아. 갔다가 그냥 실이 박아버리면 오빠가 골병 드니까 살짝이 들어다가 그냥 지그시 그냥 눌려버렸어, 그냥 뒤잡아버린 거지. 힘도 못 쓰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요, 요즘은 이제 실험판이 요새는 뭐 그냥 프로 실험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리그전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상실험 하는 날은 한 사람이 상대가 없을 때까지 해야 돼요. 나도 그 옛날에 상실험 많이 했는데 70명까지 해봤어. 70명. 아니, 이제 계속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오빠가 이제 쳤어. 근데 동생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오빠가 이제 성질 나니까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밤늦게 이제 깨늦게 이제 집으로 오니까 아유, 소가 한 마리가 막 울어쌌거든. 그때는 이제 큰 상실판에는 큰 소고 적은 실험판에는 적은 송아지를 이제 송아지 같다는 거죠. 근데 송아지가 막 울어쌌고 그러니까 오빠가 보니까 보니까 막 몸에다가 막 빨간 댕기, 노란 댕기, 파란 댕기 막 댕기를 둘러놓고 소 몸에다 감아놔. 실험판 나온 소는 그게 감아놓는다고 막 보기 좋게. 보니까 실험판에서 본 소란 말이야, 송아지를. 이것이 왜 요가 있느냐? 자기 만나서 물으니까 나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가 이제 생각할 때 아이고, 여동생이 남장을 해가지고는 실판에 와서 오빠를 갖다가 그냥 이겨가지고 소를 따다 놓으니까 오빠가 그냥 그대로는 실험을 안 했어요. 창피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내가 그냥 많이 봤지. 보면은 옛날에 그 초가지래, 초가지. 시골이 다 초가집안이야. 불이 났는데 저거 있잖아, 멍석. 지포리 이렇게 짜는 멍석이 있거든요. 상당히 크죠, 멍석이. 하나, 둘, 한 4평 정도 된 게 있어. 큰 거 있어요. 둘은 6짝 한 평이니까 4평은 이제 6개 아니야? 4개 아니야? 그걸 쫙 펴가지고는 물을 확 갖다 막 물을 막 몽땅 찌그러서 물을 먹여. 멍석이다. 뚝뚝 말아가지고 딱 마당에서 대고 싹 풀면은 지붕에 가서 멍석이 그냥 착착 펴져요. 이야, 대단해요. 대단하다. 그런 여자가 있을 때니까 애꼴이라.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갔어요. 애꼴이가. 그런데 이제 남자가 키가 한 1m 한 50이나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절반도 안 되지. 키가. 그런데 쬐하네요. 쬐하는데 술을 좋아해. 남자가. 사람은 좋은데 술을 좋아했어. 가지고 이제 시장 가서 이제 술을 먹고 늦게 오는데 안 와. 술이 취해가지고 안 오고 그러면은 네 길거리 앉아있다고 그러면은 그 애꾼이가 마누라가 가서 팔에다 얹어놓고 이렇게 강아지 보자기 들고 와. 남자를 이렇게 팔 얹어놓고 들고 와. 예? 이게 보도고 공개라 들고 온다니까, 팔에 던져놓고. 달랑달랑 들고 오면은 남자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들고 따라온다. 아니,
이쪽에 처사들. 그런 마누라가 좋아? 에? 대답을 안 하네. 내가 물어봤어. 내가 원래 장난기가 좀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애꼬이한테. 남자랑 같이 사니까 좋아? 그러니까 좋대야. 남자가 말도 잘 듣지. 깨끗하지. 그러니까 그냥 어디 그 또랑물 건너갈 때도 그냥 남자애가 보도그냥 또랑물도 건너가고 매물도 건너가고 다리도 그냥 다리가 이렇게 기니까 2m 5래 2m 5 키가 거창해요.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냥 다리가 이렇게 기니까 그냥 틈을 쥐어도 그냥 건너가 버려. 안 떠내려간다니까. 몸무게가 올라간 자리 몸무게가 이 양반아 쌀이 2가마이라는 게 몸무게가. 그러니까 그냥 웬만해서 떠내려가질 않아요. 그냥 그런데 짝꿍이라는 것이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재밌어요? 네. 오늘 이제 용화사는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요? 응?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네. 응? 그러니 재밌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먼저 집에 가잖아. 여름에 학교일 때 가면은 남자들이 날 미워했어요. 왜냐면 내가 저녁마다 여자들 교육을 시켜요. 여러 깨워진 교육을 시키면 여자들이 이제 머리가 튀잖아요. 그러면 남자를 미워더라고. 자꾸 미워싸니까 이 남자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어떻게 말을 했길래 집에만 가면 여자들이 마음이 변하냐 이거지. 어디서 변했는데 많이 변했어. 그래서 내가 가르치지 자꾸. 여자들을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니까 여자들이 많이 바뀌었다니까. 이제 원래 이제 웃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살림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용화사에 와서 이렇게 하루 웃고 재밌게 즐기고 네. 공부도 하고 네. 좋죠? 네. 얼굴이 너무 좋아 보면 얼굴들이 그냥 야. 그리고 참 먼데 부산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부산서까지 올 때는 큰 맘 먹고 왔죠. 근데 여기 내가 할 말은 아니 한번 저기 우리 있잖아요. 꽃다리 보사요. 저 양반이 나이가 7당이야. 7자가 2개요. 7자가 2개인데 처음에 보니까 얼굴이 싸납더라고. 눈도 막 이러고 우리 스님이 뭐라고 하니까 막 모르니까 막 시가치가 막 해서 하는데 상당히 싸놨었어요 얼굴이. 근데 내가 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본판은 참 부드럽고 아주 참 착한데 얼굴이나 뭐 막 말하는 게 이렇게 싸납더라고. 그 왜 그런가 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환경에서 왔더라고. 환경이 뭐야? 아니지. 살아가는 그 환경 있잖아요. 근데 저 양반이 과부댁이 아니요. 저 양반 임자가 있어. 임자가 있다고. 공씨라고. 중국의 공씨 집안 아주 그 명문 집안이야. 공씨 명문 집안.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공씨들이요 성품이 안 좋더라고. 까칠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해도 좋게 않더라고. 까칠해. 상대가 듣기 좋기 싫게. 그래가지고 절에를 꾸준히 다니면서 보니까 이야 지금 한번 보소. 얼굴에서 있는가.
저분은 죽으면 불쌍으로 모시한다니까. 얼굴이 훤해. 그래, 안 그래? 훤하죠? 네. 얼굴이 그냥 너무 좋아요. 사람이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좋게 바뀌는 거고, 나쁜 데 가서 수행하면은 나쁘게 바뀌는 거야. 보고 배운 게 뭐야?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식을 낳으면은 좋은 데 가서 살아라 그랬어. 도덕장 같은 데 가서 살아보소. 도덕장 옆에 소 잡고 뒤에 잡는 거만 맨날 쳐다보니까 그 연습을 해야 돼. 그 좋겠어? 그래서 어진 사람이 되고 훌륭한 자식을 기르려면은 좋은 데 가서 살아라 그랬어.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화사에 와서 살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뜻이요. 이제 정신 먹은 거 배 다 꺼져갔네. 하도 두드려 싸서. 이게 손바닥 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박수 치죠? 네.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네. 한 번 치고 이게 아주 좋은 거야. 이게 여기에는 심장혈이 다 들어있어. 심장혈.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혈압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에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손바닥을 쳐야 돼요. 손바닥을 이렇게.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다니면 좀 미치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잘 봐. 그럴 때는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주먹을 쥐고 여기를 치는 거예요. 주먹으로. 이게 머리 뇌 기능을 엄청나게 좋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걸 이제 하다 보면은 숙달되죠. 그럼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거야. 빨리빨리. 이러면은 머리 두뇌가 굉장히 좋아지고 치매는 멀리 갈아요. 치매 오지라 절대 안 오는 거야. 알았죠? 또 치매 끼는 사람들 봐. 치매 끼는 사람들. 없지? 치매 있으면 안 돼요. 또 귀 먹으면 안 돼요. 귀 먹으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냐 오늘 보니까 또 새로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만나요. 네. 내가 저게 책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사부에 가면은 공이 지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더 재밌지 보면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인생 태어나서 공의 사상까지는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보면 공부하면 재밌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아쉽지? 나도 아쉬워요. 아쉬운데 어쩔 것이야. 이제 그만해야지. 뭐 새참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나도 그만할래. 새참도 안 주는데 뭐해.